네, 이제 이런 그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의뢰기관에서 내담자에게 절대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로 의뢰기관이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담자로서 이 첫회기에 이 내담자하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만한 이제 그런 얘기가 보통 의뢰에서 왔을 때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건데 상담사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내담자가 혹시나 뭐 받을 상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의뢰한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아니 이 지금 상담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걸 먼저 다루지 않고 내담자가 자기의 것을 개방하기를 어려워하는 내담자고 뭔가 맞추어 준다면 내담자는 계속 이것을 상담사가 물어보도록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상담사는 저쪽에서 먼저 말하지 말고 상담사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눈치만 보는 거야. 언제 얘기하지? 뭐 해도 되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불필요한 긴장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뢰를 받았을 경우는 반드시 전 기간에 우리가 상담사들끼리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연락하고 안내를 받는 것을 서로 상담자끼리 해야 될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조금 더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알 수 있을까요? 뭐 기관을 통해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말은 이해하기를 내담자 이 부분이 외상이 너무 커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 내담자가 다시 또 기절할까 싶어서 공황이 올까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지 개입이 들어간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게 이제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반가워요. 저는 상담사 김영숙입니다. 먼저 기관에 의뢰돼서 학교에서 이렇게 상담에 의뢰되었네요. 근데 학교에서 혹시 어떤 일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하고 상담 시간에 어떤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지 혹시 좀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의뢰된 부분을 자유롭게 개방 질문으로 해요. 그럼 내담자가 내가 그 외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촉발된 사건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은 2주일 전에 학교에서 A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황이 왔고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놀랬겠네. 지금은 괜찮냐? 이 안전이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로 시간이 경과됐으면 그 일 이후로는 괜찮냐? 이런 이제 안전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내담자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사실은 그 촉발되는 일들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 머리가 뭐 짧은 사람 아니면 눈동자 아니면은 뭔가 뭐 저처럼 입이 튀어나온 거 이렇게 이제 그 스트레스 촉발에 되는 그 외상의 사건이 재현되는 거죠. 이 트라우마니까. 재현되는 그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다 달라요. 그런 그 단서가 보여서 제가 너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먼저 내담자께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고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정도의 조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담자가 이야기 주도권을 가지는데 너무 많이 개방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 개방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상담자가 조율에 언급을 해주냐면 촉발 사건만 일회기나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있었던 성폭행, 성추행까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들이 열려져서 이 두려움이 확 오게 되면 라포도 형성되기 전인데 이게 올라와 버리면 상담자도 놀라고 내담자도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촉발 사건만 일회기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괜찮냐 안전하냐 지금은 좀 어떻게 좀 된 상태냐 이렇게만 물어보고 일회기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내담자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외상 사건이 있는 내담자들은 내가 이거를 다루기를 원해요. 상담자가 다루어 주기를. 다루어 준다라는 건 너무 내가 무서우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상담자가 미기적하고 이렇게 이제 막 돌고만 있으면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12얘기에서 어떻게 상담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면 그것이 대개 내담자들은 안도감을 갖고 가요. 방향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바로 슈퍼비전을 받고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그 12얘기 안에 일어날 때 이제 1얘기에 아까 관계를 하고 안정화를 한 다음에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고 이 트라우마 사건들이 어떻게 촉발되어서 다시 이렇게 재현이 되어지고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약간의 교육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나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되고, 당신이 지금 이런 민들레 너가 경험했던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이런 단서가 되어지면 외상의 사건이 재현이 되어지고, 그 재현되어지는 것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라 내가 그럴 때마다 호흡을 하고 이런 증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안정화해서 이 사건이 늘 일어날 수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편안한 장소를 떠올려서 해 나가는 방법을 상담에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분께서, 민들레님께서 조금 더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이제 이 외상 사건의 기억 재처리라 그래요. 기억 재처리. 그거를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연결되는 감.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연결감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내 신체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누군가가 대부분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그냥 이 몸만 스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놀래갖고 몸을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나를 방어하기 위한 신체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내가 내 몸을 나와 연결할 수 있는 감, 그래서 내가 내가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상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단계 3단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안정화, 9번째는 기억 재처리 치료, 3번째는 연결감.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뭐 더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뭐 기억재 처리를 해야 이런 거 이제 심상 기법에 좀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심상 기법도 제가 그 내비게이션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심상 기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